얼굴은 안 나오게 해줄게. 저한테 가구 의뢰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주변에 기술장이가 이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의뢰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겠네. 아 말을 해줬어야지. 아니 여기도 이거 근데 칠하잖아. 안 보이는데 이거 한번 대보면 되지. 누가 봐도 보이는데 너무 잘 보이는데. 너무 많아. 됐다. 아이씨.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뀌어. 무서운데? 아니 아니. 가봐. 깜짝 놀라. 오! 야야야야 잡았어? 됐어? 네. 네. 야 이거 느낌 좋다 이거. 오. 와야 됐다. 아 조금 아쉽긴 한데 조금 괜찮지? 아쉽긴 한데 이 정도면 이거는 상관없겠지? 상관없어. 가봐라. 좀 뻑뻑해야 되지. 아 이 정도면 돼. 밖에 나가서 한번 농구 쳐보자. 앉아서 무릎 안 닿나? 앉아봐. 맞냐? 괜찮아? 살짝 높다. 살짝 높아? 좀 높아 보이잖아. 근데 매트리스가 올라오잖아. 아 맞네. 매트리스만큼 올라가잖아. 딱이다. 집에 가서 펼쳐서 영상 찍어 보내줘. 이거 마지막에 불 태우는 걸로 끝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고민글을 보내주신 내담자분께 동의를 받고 올리는 것임을 알려드릴게요. 고민글을 일단은 함께 읽어보시죠. 7개월을 끙끙거리다가 혼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연락드립니다. 저는 20대 초반이고 청소년기 가출 동거 경험으로 자괴감과 자책감이 컸어요. 괴로움을 잊고 내 행동의 값을 치르고 싶어서 공장이라는 힘든 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1년 정도 일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다 치렀다고 생각해서 나름 스스로 당당해졌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장에서 직원들이 나를 험담하고 구박하고 바보 취급했던 것, 혼자 밥을 먹으면서 부끄러웠던 것, 그 기억들이 자꾸 저를 짓누르고 괴롭힙니다. 시험 준비로 촉박한 상황인데 과거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셨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단순히 공장 사건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이 누적되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고통의 골이 깊은 것처럼 느껴진다. 가능하다면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친구 거주지가 제가 상담하고 있는 지역이랑은 거리가 좀 있어서 그 주변에 이제 상담 센터를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 우선은 들어오는 게 청소년기에 가출과 동거 경험이 있었다는 건데요. 청소년기에 가출이랑 동거 경험이 흔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흔한 일이 아닌데 이 친구가 겪었다라는 것은 뭔가 성장 경험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출이 있었다는 거는 그 가족 안에서의 뭐 관계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부모랑 뭔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한테 상처가 좀 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부모가 조금 방임을 한다든지 이 분에게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상담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친구가 가출을 왜 하게 됐을지, 동거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지, 그런 과정들을 조금 세세하게 탐색해 갈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 친구가 좋은 어른이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 들어요. 내가 이렇게 공장 들어가서 나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놀림받고 괴롭힘 당하고 이럴 만한 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를 처벌하면서 이 죄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조금 좋은 어른이 있어서 함께 해주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이 주변에 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뭐 친구나 뭐 이런 관계들은 조금 없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 경험을 소화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과거에 어떤 내가 동거했던 경험, 가출했던 경험, 공장에서 무시받고 혼자 밥 먹었던 경험,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현재를 살아간다고 볼 수 없죠. 과거 안에 매여 있는 거고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처리되지 않은 그 기억들, 정서들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혼자도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이제 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런 걸 내가 소화한 후에 현재 시험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자책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를 처벌하지 않고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그때 이제 연습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라, 자책하지 마라, 이런 거는 그닥 내담자들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먼저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다뤄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쓰였던 에너지들이 하나씩 현재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현재의 문제들을 다뤄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수치심이거든요. 수치심은 뭐냐면 내 전체 있죠. 내 전체를 뭔가 부족하고 열등하고 무가치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로 보는 그 마음을 수치심이라고 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치심을 보편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중요한 거는 그게 굉장히 과도하거나
그럴 때겠죠? 수치심은 그 죄책감이랑은 다른 게, 죄책감은 내가 한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자책하고 그 잘못했다고 느끼고 약간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치심은 행동 하나가 아니라 내 전체에 대해서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자꾸 이제 수치스러운 마음이 든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무가치하고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수치심은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타인도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 조금 철회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또 그런 내 모습이 싫잖아요. 그러면서 또 수치심을 느껴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수치심과 관련된 경험이나 뭐 생각이나 정서를 상담해서 개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수치심의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치심을 이렇게 개방을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상처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안정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한번 내어보는 거, 아니면 상담이라는 안정적인 공간에서 상담사 앞에서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수치심이 좀 줄어들고 나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일단은 자기 수용이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이런 경험도 있었고 이런 경험도 있었지만 그래도 참 애썼고 나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말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해서 여러분 돼요? 안 되죠. 진짜 수용되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진짜 나를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조금씩 조금씩. 저 이렇게 고민 상담 받고 있고, 고민 상담 받으면 또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답해드릴 거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로 아니면 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저 지금 이제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많이 찾아뵐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I'm sick of daydreaming. I just want the feeling of you in my bed. I'm down to just waste time right below your waistline. Want you by my head. I'm done with all this FaceTime. Need some alone time, baby. You're always running in my mind. I'm sick of daydreaming. I just want the feeling of you in my bed. Can't spend time alone. Give you my hoodie just so you can smell my cologne. Don't like all this distance. I want you close, I'm missing your existence. Fill my head with some clouds, baby. Bonjour, ça va? I'm sick of daydreaming. I just want the feeling of you in my bed. I'm down to just waste time right below your waistline. Want you by my head. I'm sick of daydreaming. I just want the feeling of you in my bed. I know you're tired of waiting, but my friend said that we need some patience. We don't wanna wait no more. Can't take breaks no more. I've needed company from you lately. Fill my head with some clouds, baby.
stuck a daydreaming. I just want the feeling of you in my bed. I'm down to just waste time right below your waistline. Want you by my head.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저 오랜만에 와이셔츠 입고 일했어요. 미국에서 인턴하는 영상도 찍고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하는 영상도 찍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셔츠 입고 있는 모습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work from home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분들이 그냥 티셔츠 입고 일하시거든요. 저도 그냥 티셔츠 입고 일하고 그래서 이런 셔츠를 입을 일이 많이는 없습니다. 이번 주가 회사 들어간 지 한 달이 되는 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몰랐어요. 며칠 전에 첫 출근하는 브이로그 올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한걸 디렉터님과 원오원 미팅이 있었어요. 원오원 미팅이라는 거 여기 설명이 자세히 나가죠? 사실 회사 들어오고 나서 2주 후에 뭐 회사 적응 잘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디렉터님과 미팅이 있었어요.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회사에 적응하는 방향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이제 디렉터님이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해주셨고 앞으로 6개월 동안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원오원 미팅 하면서 회사 시스템이나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로 했어요. 미팅에서는 이쪽 비즈니스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주고받기도 하고 제가 있는 이 포지션에서 꼭 이해해야 할 만한 지식 같은 거를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하시고 없다면 이제 저한테 다른 미션을 주셔서 다음 2주 때까지 좀 채워오는 그런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디렉터님한테도 트레이닝을 받고요. 저희 매니저분한테도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약간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회사 안에서의 워라밸은 확실히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5시 이전에 퇴근을 했어요. 트레이닝을 되게 열심히 받아서 한 달 차지만 3주차부터 제가 바로 일을 맡아서 리포팅을 작성을 하고 이걸 이제 클라이언트들한테도 보내고 리포터를 잘 작성하게 됐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있는 포지션이 확실하구나를 입사 한 달 차 만에 뭔가 파악이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입사 한 달 차에 코멘트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디렉터님과 원오원 미팅도 잘 끝났고 그래서 오늘 한 주 이렇게 마감합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주말을 즐기러 가볼게요. 안녕! I've been sleeping late, and if I'm speaking honestly, my dreams are the only place. Thought of you can't bother me. And when I'm wide awake, it takes all of my energy to tell our friends we never been this happy. Waiting for the glass house to calm down, waiting to hear that crashing sound, waiting for the right words to tell you how. I don't wanna be false, pretend we're picture perfect when we're breaking beneath the surface. I don't wanna be false, make love like we deserve it to cover up what's hurting. Hey, I don't wanna be false,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제가 미국에서 보내는 두 번째 생일 주였는데요. 멋지게 생일 파티도 하고 잘 놀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딱 혼자 누워있으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 생일이 8월 8일인데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딱 도착을 했을 때가 8월 8일이었어요. 미국 오기 전날 8월 7일 밤 10시에 마지막 알바를 하고 집에 와서 짐을 싸고 정신없이 미국에 왔었고 근데 그때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딱 미국에 왔는데 그날이 제 생일이어서 진짜 외롭다는 생각이 그날 딱 들더라고요. 왜 외로웠었나 그걸 기억해 보려고 첫날 미국 오기 전날 있잖아요. 그때 찍어놓은 브이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브이로그를 같이 한번 봐보면 어떨까 해서 야밤에 영상을 켰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때 진짜 말랐어요. 정말 말랐죠. 지금은 약간 살이 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오후 10시까지 알바하던 시절이라서 아무리 많이 먹고 이래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얼굴이 이렇게 홀쭉했었나?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미국 오기 전날이 제일 떨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미국인데 그냥 마냥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출국하기 전날이 제일 떨려서 잠이 안 왔어요. 가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잠이 전혀 안 오더라고요. 기도 하고 되게 당차던 모습이 없어졌어요. 특히나 지금 새벽 시간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잘 갔다 오겠고 이제 같이 미국을 한번 가봅시다. 말랐다. 진짜 좀 안쓰러워. 그 뉴욕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네, 도착을 하니까 8월 8일 2시 30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제가 할 일은 이때 이제 처음으로 룸투어 영상을 찍었는데 집을 구하는데 바보같이 사진을 안 봤어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집이 안 좋아도 괜찮아. 세를 최대한 아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첫 집에서는 바퀴벌레가 엄청 나왔어요. 이게 진짜 바퀴벌레가 이따만큼 엄청 컸어요. 너무 후회를 많이 했어요. 방 사진도 안 보고 오고 이런 컨디션도 모르고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 이 금액대에 적합한 방을 또 찾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다음에 집주인 할머니께서 전기세 아껴야 된다고 밤 늦게까지 불을 못 켜게 하셨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한국인 할머니분들이랑 같이 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 할머니를 사는 거 되게 비추인데 저는 공부하러 미국 온 사람인데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전기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월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전기료도. 그런 게 되게 서러웠던? 집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게 다였고 첫날 갔는데 침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그냥 이런 매트 깔고 잤어요. 그래서 첫날에 좀 울적하더라고요. 8월 8일에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내 생일은 내가 챙겨야지 그런 생각에 그냥 쳐가지고 가장 평점이 높은 피자집에 가가지고 혼자 피자랑 맥주랑 이렇게 시켜서 한잔하고 케이크는 꼭 먹어야겠다 싶어서 이 동네에 케이크집이 없었어요. 카페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걸어가가지고 치즈케이크 하나 사 먹고 이때 왔을 때는 내가 진짜 앞으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컸고 그때는 진짜로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미국에서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되게 두렵고 무서웠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거는 아파도 눈물 나려고 그래. 내가 그냥 길가에서 차에 치여서 이머전시 룸에 가도 정말 말 그대로 나를 보호해주러 올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추억이라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서럽더라고요. 그런 게. 한국에 있을걸. 그런 생각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생일이자 미국에 온 지 딱 2년이 되는 날인데요. 미국 온 지 2년 차인 이 유학생은 유학생이 첫날에 느꼈던 두려움과 2년이 지나도 두려움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거. 미국에 사는 한 계속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내가 여기서 가족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두려움은 계속 가져가야 하는 것 같아요. 2년이 지난 이런 생일에 나가서 멋지게 친구들과 맛있는 밥 한 끼 할 수 있었음에 되게 감사했던 생일이었고요. 이 좋은 기운 가지고 또 다음 주 파이팅해서 출근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저는 내일 바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쌉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한 손에 놓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지금 사파에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추워서 못 들어가는 줄 알았네. 지금 깜깜하게 도착했습니다. 더워. 소똥도 많고. 포도 있어요. Slowly. Slowly. Put everything, don't worry. Put everything. We are not in a hurry. 옥수수가 나왔어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Thank you.